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GTX가 우리가 A, B, C 노선이 제일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D 노선까지도 이제 계획상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E 노선과 F 노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이제 그 윤곽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확정이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국토부가 신설을 전제로 기획 연구를 시켰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 등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E 노선과 F 노선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인 소식이죠. 자, A, B, C 노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A 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파주 쪽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동탄까지 가고요. 좀 더 내려가서 평택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노선은 이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까지 가는 건데 송도에서 출발해서 부천 지나서 서울 중심부, 서울과 청량리를 지난 다음에 마석까지 가는 그런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노선은요,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오게 되면은 동부천 연장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덕정 지나서 역시나 청량리, 삼성 지난 다음에 수원, 그리고 더 밑으로는 역시 평택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 노선은 착공이 들어갔고 B, C 노선이 그 다음 순서로 될 걸로 예상됩니다. B 노선은 뭐 29년 뭐 이 정도쯤 완공 예정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A 노선은 24년 5년 이렇게 보고 있고 등등등인데 자, 여기 이 상태에서 D 노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김부선이라고 얘기했었던 김포와 부천 지나가는 요 라인 지선이 되게 되면서 김부선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이쪽 지나서 쭉 지나서 삼성, 팔당까지 가는 라인이 GTX-T 그 다음에 또 밑에서 갈라져서 여주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새로운 금 E 노선과 F 노선은 도대체 뭐냐? E 노선은 여기 인천서부터 쭉 지나가서 서울을 쭉 가로지른다면 남양주까지 가는 라인 되겠고요. 제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획기적인 그런 것들은 F 노선입니다. 순환선이 됩니다. 순환선. 그래서 수원에서 쭉 지나가서 이쪽 부천 지나가고 위쪽 돌아서 일산 라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 순환고속도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둘러가는 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GTX가 뭔지는 아시죠? 대심도 철도라고 해서 지하 70에서 80m에다가 판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깊은 곳에 지어놓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서울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그 본사의 거의 한 80% 수준이 다 서울에 있다고 하고요. 중견기업 이상으로 하더라도 70% 이상이 다 서울 쪽에 몰려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겠죠. 매일같이 출퇴근하는데 직장을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단 서울 쪽에 너도 나도 살고 싶은데 서울은 집이 없다.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죠?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데 풀려 그러면 집값 자극, 풀려 그러면 집값 자극하니까 공급을 오히려 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라.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산주의처럼 니네 회사 절로 옮겨 이럴 수도 없는 거라서 결국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교통을 혁명을 일으켜서 출퇴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는 아무리 늘려봤자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출퇴근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 대중교통 중에서 출근 때 늦으면 상사 눈치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버스는 정시성을 제공할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전용 그 도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언제쯤 정확하게 도착할 때가 매번 틀리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거는 뭡니까? 지하철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뭐 정부, 여야 정부를 막론하고 그 1일 생활권, 수도권 30분 생활권, 전국 1일 생활권으로 지금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상으로는 서울에 집이 있고 부산에 직장이 있어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빠르게 출근해서 빠르게 퇴근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밀집되어 있는 수도 서울의 직장인 수요, 이 사람들의 집을 외곽에도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으려면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시간적 거리만 가깝게 해주게 되면 출퇴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GTX를 열심히 하는 거고, GTX가 되니 말이 많은데요. 지하철이 우리가 지금 계획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실 안 되는 것도 많고 무기한 연기된 것도 있고 상당 부분 축소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GTX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GTX 같은 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나름대로 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편이고요. 다른 것들보다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어도. 그래서 GTX가 확정이 나게 되면은 시간은 좀 언제 완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지하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반 지하철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무 안 되는 게 더 많아.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폐기되는 게 훨씬 더 많지만 GTX라는 사업, 국가 사업에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잖아요. 이거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GTX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드시 해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GTX 이런 지금 이제 정류장이 어디 들어설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런데 대신 가치 판단은 좀 같이 해야죠. 요즘에 GTX로 인해서 확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또 다시 가격이 빠진 현상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당한 수준에서 들어가시면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그 GTX 지도를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어차피 이게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려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TX EF 치게 되면 이 기사도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